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턱관절 협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반기에는 치주와 교합과 치조의 관계, 그 다음에 TM 조인트 관계, 후반기에는 이 치과의 전신질환의 관계, 교합과 전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우리 환자 케이스 중심으로, 환자 중심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는 제가 개업 의사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는 모든 교과서에 나온 이론을 내가 썼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론을 만들어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도신의 개념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고 1년에 몇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빼는 딱 두 가지인데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50년대, 60년대는 프라그가 우선이다. 프라그 박테리아 니두스라는 게 최고의 우선이다 생각했고, 그런 것이 와인만, 그리크만, 웨어러그, 또한 폴슨이나 린데 이런 분들은 프라그가 우선이다. 왜 TF는 세컨드리 콜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90년대 들어와서 버젯이나 이런 분들은 한쪽에는 치주 치료만 하고 한쪽에는 치주 치료와 교합 조정 같이 시행했더니 훨씬 교합의 조정이 훨씬 포리의 포켓 리두스가 크더라. 버젯하고 이제 90년 들어서 교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해럴앤 루는 이게 보스턴에 있는 치과 의사들인데요. 이분들은 슬라이딩 센트릭이 크면 클수록, 또한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크면 클수록 이분들은 폐류에 훨씬 나쁜 질환. 이게 이분들의 결론은 이 센트릭 프리머처리, 센트릭 프리머처리라는 말은 슬라이딩 센트릭이 있다는 말입니다. 프리머처 한쪽이 먼저 닿으면은 이분들은 한쪽이 먼저 닿으면은 이게 안 닦고 사는 사람보다 2배에서 4배 나쁜 영향을 주다는 게 결론이고요. 또 하나는 밸런싱 인터페런스. 밸런싱 인터페런스는 오른쪽으로 식사하는데 아까 유재진 교수님 말씀하신 밸런싱 인터페런스가 왼쪽에 파라탈 7번 커습, 파라탈 커습에 버칼 인클라인이 걸리면은 이쪽의 모든 포스를 이쪽에 받으면서 완전히 근육이 치아에 그 인터페런스 되면서 그다음에서 훨씬 나쁜 영향을 준다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모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센트릭 릴레이션은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같이 해보시면 포워드 하면 앞으로 하나 쓱 빼면 이건 도선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하나 쓱 빼보고 둘 하면 백워드, 셋 하면 딱 다물고 이게 달랑말랑한 포인트 포워드, 백워드, 스퀴즈 이게 센트릭 릴레이션인데요. 센트릭 릴레이션이라는 말은 건강의 핵심에도 있고 치아의 건강에도 핵심에 있다. 센트릭 릴레이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레터럴 테리고인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 이것이 컴플리트 릴리즈 되고 나머지 여기 템포럴 머슬, 마세터 머슬, 인터럴 테리고인, 메디얼 테리고인 머슬의 이 세 개의 근육은 이 프라퍼한 얼라이먼트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 개의 근육 크로징할 때 작용하고 나머지 하나 근육 요 레터럴 테리고인 인피리어 벨리가 컴플리트 릴리즈 되는 이것이 건강의 핵심에 있다. 이거를 제가 밝히고 이거를 이렇게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근육은 오리진을 향해서 간다. 마세터 머슬은 오리진이 어디냐? 오리진은 여기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이 템포럴 머슬은 여기 템포럴 포사. 이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스피노이드 본의 레터럴 플레이트의 레터럴 메디얼 서페이스에 이 오리진이 간다. 여기 그 다음에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은 콘다일 헤드에서 스피노이드 본의 레터럴 플레이트에 레터럴 서페이스 붙는다. 이 세 개의 근육은 크로징할 때 작용하는데 다만 인피리어 벨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벨리가 컴플리트 릴리즈라는 게 건강의 핵심에 있다. 제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센트릭 릴레이션 이게 이상적으로 CR하고 MIP가 이 슬라이딩 센트릭 하나 둘 셋 해서 CR을 딱 눌렀을 때 이걸 MIP라 하는데요. CR하고 MIP가 일치했을 때는 모든 질환이 없습니다. 치아도 그런 분들은 평생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는 것이 교합 조정이고 그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크레니얼 밸런싱 키 스프린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12kg 정도. 근데 프리머처 콘탁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먼저다. 내가 교합을 높였었어. 그럴 때는 CR에서 MIP로 갈 때 슬라이드 됩니다. 이걸 슬라이딩 센트릭 있으면은 이걸 나이트 타임 때 저녁에 잘 때
항상 문제는 나이트 타임의 문제입니다. 낮에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이트 타임 때 이 힘이 6배에서 10배 정도. 이것은 커스탄의 연구입니다. 커스탄이 바이오 EMG를 연구했을 때 6배에서 10배 정도 교합의 왜곡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런 이 웨어가 일어난다. 근데 인터페런스가 프리머처 콘택트거나 밸런싱 인터페런스 없으면 시야는 그대로 갑니다. 시야라고 MIP 같은 평생 그대로 갑니다. 저의 치료는 목표는 시야라고 MIP 하나 둘셋 센트릭 릴레이션에서 딱 그 상태에서 멀티플 시뮬테니스 콘택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병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하악의 편의가 일어나고 이게 젊었을 때는 캐나인 가이드에서 그룹 펑션 왜 바뀌냐? 프리머처 콘택, 밸런싱 인터페런스, 또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커스타인도 마찬가지지만 워킹 콘택도 좋지 않다. 머슬 디스오더도 아까 유재준 교수님 강조하셨지만 이 템포럴 만약에 CR하고 MIP가 일치하고 CR 상태에서는 도순이 말한 타입 1입니다. 그럴 때는 병이 없습니다. 마크 5가 말한 타입 1도 마크 5는 타입 5까지 나눴고 도수는 타입 4. 머슬 디스오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머슬이 이상 있을 때 근육이 5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더 받는데 그러면서 머슬 디스오더가 생기는 것이 도순이 말한 타입 2입니다. 이럴 때는 레터럴 테리고드 머슬이 항상 콘트랙션 돼 있다. 이것이 타입 1은 레터럴 테리고드 머슬이 콘트랙션 안 돼 있다. 타입 3는 이게 디스로케이션, 이게 진행되다 보면 머슬 디소에서 진행돼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데 타입 3는 도순이 타입 3를 말했고 마크 파이퍼는 타입 3, 타입 4. 타입 3는 마크 파이퍼는 파셜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입 4는 컴플리트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순은 타입 4를 웨어나 티어, 디제너레이트 체인지, 그래서 DM 조인트 디스오더도 교합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게 이 머슬 디스오더는 교합 조정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85% 커스타인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85% 환자는 머슬 디스오더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스프링 테라피나 일부 약물 치료한 다음에 교합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교수님이 세븐사이모 이건 구시에가 1966년도에 말씀했습니다. 오클레 디지즈를 처음 명명했습니다. 서피컬 어프레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티슈 웨어 어프렉션 센시티버티 이런 것들은 오클레 사인입니다. 사인은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사인을 빨리빨리 찾아주고 없애주는 것이 명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턱관절협회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2% 도순이 말씀하셨습니다. 2%의 치과 의사만이 교합을 치료한다. 오클랄 사인이 났을 때 치료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 치료하는 염원으로 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클랄의 문제지 페리오에 이쪽만 안 닦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연 고압 부조가 있으면 어떻게 치료하냐? 저는 처음에 환자 왔을 때 내온 말씀을 때 당신 교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리어 스탑이 없다든지 뭐 이 중간에 치아가 인터페런스 있다든지 이 세 가지 컨트롤입니다. TM 조인트, 버티컬 안티리어 스탑, 치아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것이 근데 처음 진단했을 때부터 당신은 교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구강외과 수술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보철적으로 풀 마우스 해야 되겠다. 혹시 그저저도 안 될 때는 저는 크레니얼 밸런싱 키 스프린트 이거를 제가 7년 전에 교합학회에 발표해서 교합학 교과서에 이 내용을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 그때 당시 제가 스프린트는 그냥 스프린트로 말했고 지금 제가 전시를 연구하면서 개념은 CBK 크레니얼 밸런싱 키 스프린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스턴 가서 제가 발표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교합 조정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델 떠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근데 지금은 T스캔으로 해서 타임 앤 포스 64마이크로 딱 물리면은요 어디가 먼저 닿고 어디가 늦게 닿고 순서는 어디가 되고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제거하다 보면은 이 CR하고 MIP를 일치시키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CR하고 MIP 이게 딱 됐을 때 이 타임을 오클랄 타임으로 이건 커스타인이 명명했습니다. CR하고 MIP를 0.3초 이내로 줄여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하나는 디스크루전 타임 이쪽을 옆으로 측방을 딱 할 때 이거 할 때 이쪽으로 딱 가는 게 0.4초나 0.5초 정도 이내로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개념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오클랄 포스를 나타내고요. 타임 앤 포스. 그다음에는
이건 바이오 EMG로 저도 JVA나 바이오 EMG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클잘 나중에 기회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EMG가 나오면서 완전히 오클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타인 제가 매번 일주일에 2번, 1년에 2번 정도 만나는데 우리 유재준 교수님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골프를 같이 쳤는데 이분의 이론은 포스트의 인터페런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포스트의 디스쿠전 타임이 너무 길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프로롱달 페리온탈 리가멘트의 포스트 컴프레션 타임이 늘어나서 여기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머슬 아까도 말했지만 5배에서 10배 정도 콘트랙션 시킨다. 그러면서 락틱 X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머슬 디스오더가 생기겠다. 이것이 하루에 얼마 일어나냐? 2,400번 일어난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교합 조정이고 저는 이걸로 커스타인 여기까지 개념이고 저는 커스타인 선생님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걸로도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했지만 이걸로도 한계가 있더라. 나이트 타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그레이널 밸런스 키 스프린트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스타인 선생님이 TMD의 프라이머리 코즈를 이것이 이 밸런스 콘택보다는 워킹 콘택에 더 문제가 있더라. 저 나름대로도 워킹 콘택에서 5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생각에도 저는 항시 특별한 경우 없으면은 제가 교합종을 캐나인 가이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팡키만 슐러나 PMS 학파는 이거를 롱센트를 인정하지만 저는 케이스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시 생각이 틀리니까 저하고 커스타인 생각이 일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워킹 사이드 그룹 펑션도 TMG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거를 2012년도에 이 커스타인 선생님이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크만이나 도우슨이나 오켓은 이런 경우는 그룹 펑션을 인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치에서는 오클잘 사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순 개념에서 멀티플 시뮬테니스 콘택을 주겠다. 구치부, 노팀백, 라인 인 프론트, 전치부에는 라인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재정 교수님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합 조정은 이게 교합의 간섭,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합 조정에서 3가지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센트릭 프리머처 콘택. 그러니까 앞에서 라인을 크로즈를 앞에서 봤을 때도 좌우가 동일하게 찍혀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도 좌우가 동일하게 찍혀야 된다. 멀티플 시뮬테니스 콘택이 돼야 된다. CR에서 그럼 아이디얼하다. 그러면 근육의 문제도 풀린다. 그래서 이거 라인 오브 크로즈 아크 그래프 이거는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다 일치하게 찍혀야 된다. 다만 중심 위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클잘 테이블을 줄이는 것이다. 이게 나이 먹으면 전부 다 플랫하게 바뀝니다. 이게 교모가 됩니다. 다 다릅니다. 이거를 젊은 스트렝스로 좀 바꿔주는 겁니다. 리파인하는 것입니다. 오클잘 테이블을 좀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여기 부위를 이게 하악의 버칼 컷을 여기의 부위를 여기 인크라인을 없애립니다. 그러면서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와를 넓히는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균형 자극측 이렇게 균형측 먼저 하고 작업측 전방위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저는 T스캔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닿고 T스캔에서 9치부 6번은 뭐 15kg 15% 닿아야 되겠다. 7번은 7% 닿아야겠다. 그걸 먼저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모든 빨간 부위를 제거하면서 파란 부위도 포스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옛날에 이 안티르 스탑이 안 되는데 이분은 이제 학생분인데 이게 안티르 스탑이 안 되면요 구치부가 힘을 6배에서 10배쯤 더 받습니다. 이분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치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운드 템포럴 맨디블 조인트 CR, 두 번째 안티르 스탑, 세 번째 교합. 세 번째 교합이 인터페런스가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인터페런스도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머처 콘택이 있다는 말은 CR에서 슬라이드된 것이다. 슬라이드인 센트릭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레솔로지 개념에서는 포인트 센트릭이고 PMS 개념에서는 롱 센트릭, 프리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근데 학파에 따르면 다르지만 저는 레솔로지 개념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여기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본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CR하고 MIP가 좀 다르니까 이것이 템포럴 맨디블 조인트 프로블럼 유발하더라. 그래서 이런 교합 조정에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T스캔 찍고 이렇게 라인 앤 포스 어디가 먼저 닿고 어디가 나중에 닿고 이걸 아니까 쉽게 교합 조정이 가능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합 조정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T스캔 찍고 우리가 측방 운동 동영상. 그래서 측방 운동 찍고 빨간색은 대부분 그 측방 운동은 빨간색으로 찍고요. 이 센트릭은 파란색으로 찍어서 검정색으로 찍어서 빨간색은 대부분 없어지고 이제 내비게이터 T스캔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꺼도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오클리얼 포스는 페론탈 디지즈의 프로그레션에 굉장히 영향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모든 폐료 질환 환자들은 저는 오클루전을 연관돼서 생각하고 오클루전을 매번 스캐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 끝난 다음에는 모든 케이스는 오클루전 콘택을 이벨루션해서 밸런싱 인터페런스나 워킹 인터페런스 다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차이가 제가 만약에 스캐닝하러 온 환자를 제가 그냥 스캐닝만 해서 보냈다 그러면 치료를 40%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위는 슬라이트 이 젊은 선생님들도 20대 30대도 이분들도 오클루전 인터페런스를 슬라이트하게 조금만 없어지면 그분은 평생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밸런싱 인터페런스 그냥 놔둬버리면 계속적으로 전치 부착가 외워 일어납니다. CR하고 MIP를 일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교합학 교과서에 들어갔고요.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센트릴레이션 근육의 문제는 이거 두개골에서 제일 전신에 영향을 주겠는데 이 교합의 문제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면 작년에 세계 보철학회 ICP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계 보철학회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크로닉 마로오클루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크로닉 마로오클루전은 유재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프리머처 콘택이 있는 거 그러면 슬라이드 인센트릭이 있겠다. 프리머처 콘택이 있다는 말은 슬라이드 인센트릭이 있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고 밸런싱이나 인터페런스, 워킹 인터페런스가 있으면은 아까 저는 워킹 인터페런스 없애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근육이 12kg에서 많게는 6배에서 10배 정도 왜곡이 일어난다. 이거를 낮에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나이트 타임에는 어렵다. 나이트 타임에 해결하는 게 교합 조정과 CBK 스프린트다. 그래서 이게 디스토션이 일어나면 TM 조인트 디스토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슬 디소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먼트하고 그 다음엔 더레인지먼트하고 디제너레이티브 테이지가 된다. 이것이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크레니얼 본 픽세이션 이제 여기서 제가 다 해볼까요? 저희가 숨을 쉬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치과 영역이 아니라서 조금 논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닥터 스미스나 폰도나 70년대 80년대 이런에 2000년대 2000 몇 년도에 교합의 이론을 연관시킨 거고 제 개인적인 제가 이거 사이비 이론이 아닙니다. 제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요. 제가 이제 숨을 같이 한번 쉬어볼까요? 들어 마셔볼까요? 우리 회장님 들어 마셔보면 이 템포럴 번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내뱉어 볼까요? 그럼 템포럴 번이 좀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스피노이드 본 여기 옥시피탈 본이 프렉션 익스텐전 됩니다. 그것이요. 이제 이것이 프렉션 크레니얼 본이 그런데요. 이게 교합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쪽이 높아. 그러면 나이트 타임에 한쪽 7번이 높게 돼 있어. 뭔가 좀 인터페런스가 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템포럴 머슬, 마스터 머슬, 메디얼 테리고이스 머슬이 6배에서 10배 정도 힘을 더 받는다. 그 어떤 이론은 바이오 EMG 연구에 의해서 힘을 많이 받는데 언제 나이트 타임에 많이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은 오리진을 향해서 간다. 왜곡이 일어날 때. 그러면 템포럴 머슬은 템포럴 포사를 향해서 갑니다. 아까 마스터 머슬은 여기 템포럴 콘다일 이쪽으로 자이고마틱 프로세스로 갑니다. 또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메디얼 서페이스, 스피노이드 부분 메디얼 서페이스로 갑니다. 레터로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그러면서 두개골이 왜곡 찌그러집니다. 이거를 크레니얼 픽세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추럴 제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개골은요, 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서 두개골은 숨 쉴 때마다 움직이는데 이거를 크렘 리드믹 임펄스라 합니다. 이것이 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크레니얼 본 픽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되시죠? 이 크레니얼 이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서 6배에서 10배 정도 찌그러졌어요. 그러면은 인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 번째 경추 엑시스에 첫 번째 경추를 아틀라스라고요. 두 번째 경추를 엑시스라는데 엑시스의 좌우에 68개 근육, 136개의 근육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폰스 뒤에. 이 근육이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이쪽으로 만약에 한쪽으로만 찝어, 이건 질환의 시작입니다. 이쪽 여기도 같이 이걸 찌그러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는 굿제이가 1950년대 방사선인데요. 이분은 뭐를 밝혔냐면 처음에 로테이션을 할 때는 조금 벌릴 때는 여기 콘다일 헤드가 중심축이 되는데 조금 옆으로 갈거나 입을 크게 벌 때는 여기 중심축이 좀 바뀌네.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아틀라스하고 엑시스 중간에 댄스라는 데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인데 그 부위로 축이 바뀌더라.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걸 쿼드런트 티어리. 그러니까 이 근육이 왜곡이 일어나면서 된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굿제 이론으로 C1, C2가 틀어질 수 있겠구나. C1, C2가 틀어지면 C2는 뭐냐면 인체 핵심 축입니다. 엑시스입니다. 이 척추는요, 모든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이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C1, C2가 틀어지면요, C1이 바로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C1, C2가 틀어지면서 이 척추에 24마디로 되는데요. 24마디가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라벳 브라더 리액션이라 합니다. 90% 정도 틀어집니다. 근데 C2가 틀어지면 다 틀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개골은 이제 이게 틀어지면서 두개골은요, 두개골과 척추는 뭐가 있냐면 큰 비닐봉주가요. 이제 여기 구강의과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이 두개골을 스컬을 까다 보면 해부하다 보면 그 안에는 두라메타라는 막이 큰 비닐봉주가 있고요. 바로 밑에요, 아라크노이드 막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안에 피아메타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냐면은 뇌 척수액이요, 하루에 600cc가 생깁니다. 근데 6시간마다 150cc 컴플리트하게 생겼다, 이거 없어집니다. 뇌 척수액은 그러면서 이것이 호르몬도 옮겨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또 하나는 두개골이 아까 같이 수출을 찌그러들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은 이 두개골은 인체는요, 신경계와 호르몬 이 두 가지 크게 인체를 조절합니다. 호르몬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셀라투시카, 거기에서 하이포피셜 포사, 거기에 피튜이터리 글랜드가 있습니다. 호르몬에 밝혀진 게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90% 정도는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피튜이터리 글랜드가 영향을 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버티컬 디멘전이 낮아지고 이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좀 시커멓고 크로미 밸런스가 깨진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고 너무나 좋아요. CBK 스프린트 든다면 너무나 좋아지고 그걸 봅니다. 이게 호르몬이 깨질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우리 치아가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면서요, 신경계는 중추신경 또 말초신경이 있는데요. 말초신경은 내가 자극을 줬을 때 뒤에서 앞으로 가는 채성신경이 있고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교감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에는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라이트 앤 파이트, 내가 긴장해서 내가 강하거나 긴장해서 그러면 이거를 프라이트 파이트 하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 제가 다이제스티브 앤 레스트, 그것은 어떤 게 작용하냐면 뇌 신경 중에서 3, 7, 90 3번 오클로모터 너브, 7번 페이셜 너브, 9번 그로소페린절, 10번 베이구스 너브, 이게 관여가 되는데요. 이 교합이 틀어지면서요, TM 조인트 영향을 받으면서 1번, 2번 올팩토리, 옵틱, 하이포그로설 너브 빼놓고는요,
TM 조인트의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가 영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계에 무너질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베이구스 미주신경인데요. 이게 본이 오클루전이 찌그러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미주신경이 주굴라 포라멘에서 나오거든요. 주굴라 포라멘이 어디냐면은 이게 스피노이드 본과 템포럴 본 사이에 주굴라 포라멘에서 90, 11번 신경이 나오는데 거기가 찌그러질 수 있겠구나. 베이구스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켜 주니까 이것이 굉장히 얼굴도 좋아지고 호흡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 교합에 의해서 이게 아틀라스 XG가 서브렉세이션 되고 이게 임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질환이 유발될 수 있겠구나. 저는 임상적으로 우리 환자들 2000 케이스를 우리 환자들 너무나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임상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게 크레니얼 리드믹 임펄스가 있다는데 10에서 10 이거는 닥터 스미스 1984년도에 크레니얼 맨더블 소마틱 디스펑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렉션 익스텐 스피노이드 본이 이렇게 되고 TM 조인트에 말 디스펑션 있으면은 이게 템포럴 본, 여기에 프론탈 볼, 여기에 템포로 프론탈 바리에탈 슈처, 옥시피탈 슈처가 재밍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숨 쉴 때마다 이게 프렉션 익스텐전, 여기에는 셀라토시카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개념들, 크레니얼 모션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듀라메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라코노이드, 듀라메타, 그 다음에 아라코노이드 피아메타. 그 듀라메타라는 막이 진짜로 러프한 루즈 코넥티브 티슈가 진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그걸로 축구도 하고 그럴 정도의 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찌그러질 수 있다. 왜? 근육이 왜곡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숨 쉴 때마다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듀랄 토크가 일어나는 것은 치아가 한쪽이 빠져 있다든지 한쪽으로 먹는다든지 이러면 질환의 시작입니다. 한쪽으로 먹게 되면은 이것이 듀랄 토크가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밑에는 서브 아라코네 스페이스 뇌 척수액이 돈다. 그것이 기능을 떨어질 수 있다. 뇌 척수의 기능을 영향을 주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자세, 교합, 호흡.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프론탈 본, 파리에탈 본, 옵시탈 본, 여기 포라멘 마그넘 이런 것들이 1000분의 250mm, 250 마이크론 정도가 움직입니다. 숨 쉴 때마다. 이것이 교합에 의해서 좀 픽세이션 될 수 있겠다. 찌그러진다. 이게 슈처럴 재밍이 일어난다. 이런 움직임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호르몬과 긴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퀘스천 드리고 교수님들이 더 많은 발표 연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이드 본의 레터럴 플레이트의 메디얼 서페이스는 이 근육 왜곡이 일어나면서 이 스피노이드 본이 틀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스피노이드 본과 템포럴 사이 주굴라 포라멘 오발레 스피노슴 이런 에서 신경이 나오는 게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스피노이드 본의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여기 메디얼에 보는 게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이것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인피리어 베렌을 컴프레스 릴리즈하는 게 건강의 핵심에 있다. 그걸 이기는 게 뭐냐? 저 나름대로는 교합 조정과 CBK 스프린트다. 이게 뇌척수의 코로이드 프렉스에서 만들어져서요. 일부는 상방으로 가고 일부는 하방으로 가서 이거는 역할은 뭐냐면 미케니컬 뇌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호르몬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노폐물을 제거시켜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뇌를 재생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것을 잘 돌리는 것이 자세하고 호흡과 영향을 주겠다. 교합. 그래서 이 워싱턴 대학에서 이게 슈처가 진짜 움직이나 그걸 본 것이 워싱턴 다음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이 슈처가 좀 움직이더라. 워싱턴 대학에서 이걸 연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김영민 교수님이나 우리 모든 여기 훌륭하신 교수님들 좀 연구하셔서 발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활여행 할 때 제가 이제 낮에도 1분에 2번씩 침을 삼키고 저녁에 잘 때도 1분에 1번씩 침을 삼키는데 침을 한번 삼켜 보실까요? 우리 박관수 교수님 침 한번 삼켜 보세요. 삼키면 힘을 많이 받나요? 치아에 침 삼킬 때. 그럼 치아 교합이 좋으신 거예요.
이 아이디어한 사람들은 12kg 정도 교합해서 됐지만 저는 오클리알 디지즈 환자입니다. 그래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나이트 타임 때 낮에는 제가 조절이 됩니다. 아 내가 살살 씹어야지. 내가 안 씹어야지. 나 이가 안 좋으니까. 저녁 때 무의식에서 안 되는 겁니다. 무의식에서 전체적으로 서비컬 어펙션이 되고 이게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생기고 모빌리티가 생기고 오클리알 디지즈는 무의식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로코전이 있으면 머슬 밸런스가 깨지고 크레니얼 본이 변형되고 듀라 멤브레인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체의 핵심 본은 템포럴 본입니다. 템포럴 본은 템포럴 본과 마스터 머슬이 지배를 하고 옥시프트본과 스페니드 본이 존재하고 그 템포럴 본 디스토션이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메구스 너브 아까 주글라 포라멘 90-11 신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구스 너브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또한 템포럴 본은 또 근육이 요격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인체는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템포럴 본이 찌그러지면 세이크론까지 다 연결돼 있지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보면은 다른 과 선생님들도 내과 선생님이나 제 동생도 내과인데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 과만 알고 다른 과는 전혀 모르고 그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다 연결돼 있다. 치매 문제도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삼성의료원 교수님한테도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가 20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안 좋아서 근데 우리 지인들한테 말했더니 기천문이라는 무술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진짜 거기 갔어요. 무술 배우러. 딱 갔더니 뭐 하냐면 기 맞아서 취하고 한 발 들고 서 있게 하고 육합이라는 동작을 하는데 딱 뭐냐면은 허리 펴게 하는 운동이었어요. 제가 그걸 한 시간 딱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이거를 팔머 선생님이 1900년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파인이 코렉트 할 때 innate intelligence 이게 면역 시스템이 액트하더라. 이걸 아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팀 버전이라는 사람이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알렉산더 로멀라이제이션 이분이 좀 자세를 똑바로 했더니 사이킥하고 이런 소마틱한 일리스가 많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더 연구하셔서 노벨상도 나오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스트럭처가 3 임밸런스, 두개골, 척추, 골반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밑차에 두개골을 찌그러뜨리는 게 뭘까요? 외상을 주든지 교합 아니면 있을까요?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세, 밑에서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한 발이 짧게 뭐 맨날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두개골 좀 찌그러지죠. 그럴 수 있겠죠. 자세, 교합, 호흡도 호흡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경은 중추신경, 뇌하고 척수, 말초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고 여기에 이 교감신경은 여기 이 척추들이 작용을 하고 프라이트 앤 파이트 내가 흥분했을 때 이게 안정될 때는 다이제스티브 레스는 3, 7, 90 신경 여기에 하고 여기 S2에서 S4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교감 신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베이구스 너브다. 베이구스 너브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런과 인테스틴, 장 모든 장기를 이 베이구스 너브 10번 신경이 관장합니다. 이거에 영향이 나오는 게 주글라 포라멘이다. 이것이 버티컬 디멘전을 올렸더니 이 주글라 포라멘이 릴리스돼서 좀 좋더라. 그런 결과를 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템포럴 면접은 1번 올팩트로 옵틱 너브, 하이포그로설 1번, 2번, 12번 빼놓고는 전부 다 TM 조인트에 연관이 돼 있다. 37 모든 신경 중 12개 중 9개가. 근데 치과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스프린트 교답 너무나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브레인 메닝게스가 이게 듀라메타, 아라코노이드, 피아메타 이걸 브레인 메닝게스라고 하는데 아까 뇌척수의 기억 기능은 뇌도 보호하고 미케널 프로텍션 호르몬도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DNA 피지를 청소도 하고 재생도 시켜주더라. 그래서 이 피튜터리 그랜드 여기에 이제 하이포피지얼 포사에 있는데요. 하이포탈라무스 여기에서 이 호르몬은 95%가 여기서 관장을 한다. 전 피튜터리 그랜드 여기서 이 호르몬들이 직관적으로 관장하는데
브레인이 뇌 교합에 의해서 찌그러지면서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구체의 4번은 여기 첫 번째는 여기 콘다일 헤드에서 25mm까지는 일어나지만 더 크게 벌리거나 옆으로 갈 때는 이 축이 댄스로 바뀌더라. 그래서 구체가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게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여기에 콘다일 헤드에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여기에서 이게 찌그러지면서 이 척추의 두 번째 경추는 인체의 그야말로 엑시스다. 이 엑시스가 136개 근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찌그러지면 바로 C1이 찌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들이요. 그 다음에 이게 마크 파이퍼가 2013년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TM 조인트가 풀리 시티드 콘다일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틀어져. 이것이 어브노멀 조인트는 투스 인터페런스가 있을 때 조금 틀어지는데 이게 슬라이드 인 센트리 아까 말한 CR에서 딱 할 때 CO로 가는 MIP가 슬라이드 인 센트리 크면 클수록 조인트 데미지가 크더라. 제가 알기로는 마크 파이퍼는 구강의과 의사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공부하다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도슨하고 마크 파이퍼는 굉장히 이렇게 논쟁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이제 교합비 마크 파이퍼도 도슨이 물어봤습니다. 마크 파이퍼한테 이 교수님 지금까지 프라이머리 코즈가 교합이 아닌 거를 다른 팩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C1, C2가 이렇게 틀어지고 C2가 틀어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틀어지면서 세레브럴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없어지겠구나. 이것도 다 폰도나 옛날 선학들의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척추에는 척추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 모든 장기들이 연결돼 있다.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TM 조인트도 9개 너브가 연결된다. 그러면 이게 찌그러진 것을 약간 올려주자. 그래서 올려줘서 릴리즈 시켜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프린트 끼워야 된다. 근데 스프린트를 기성품 끼워가지고는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전신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클레 틀어집니다. 오클레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6배에서 10배 정도 근육 왜곡이 일어나고 그럼 계속적으로 또 악순환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치과의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부규 교수님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좀 더 잘 더 대응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 끼웠을 때는 제가 크레니얼 밸런싱 키 스프린트는 제 나름대로 이 뭐를 명칭을 할까? 이게 두개골의 근육의 문제다. 뼈는 근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육 생긴 대로 갑니다. 근육을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오클전이다. 오클전을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인터페런스 교합증 없애주지만 그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라이트하면 끼워주자. 그래서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이 디스크 스페이스가 넓어지고 머슬이 좀 릴리즈되고 그 다음에 크레니얼 본 모션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크레니얼 이펙트 이 인터페런스가 없어지고 그래서 템포럴 스피너도 임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더라. 이 제거돼서 모든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봉 교수님도 우리 병원에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셨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그럼 CR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센트리 릴레이션이 아까 말했지만 레터럴 테리고이드 인피리어 벨리가 컴플리트 릴리즈 돼야 된다. 나머지 콘다일 헤드는 사운드 하면서 세 개 근육, 교근, 측두근,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은 크로징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센트리 건강의 핵심이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냐? 저는 나름대로는 교합 조정, T스캔에 의해서 오클 타임을 0.3초 이내로 줄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루전 타임도 인터프레스 디스크루전 타임이 한 막 5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엄청난 이 티스 에어가 일어나고 그런 거를 디스크루전 타임 리덕션 해주고 저는 그것까지는 커스타인 이론이 똑같습니다. 저도 보스턴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어떻게 생각이 똑같지?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지만 어떻게 이론적으로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커스타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를 끼워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탈 스트립 바이트로 이걸 제가 뭐 다른 가지고 제가 발표한 것은 그러면 이 스프린트를 제가 교합학기 일도 하면서 스프린트를 어떻게 만들지? 저는 나름대로 여러
걸 연구하면서 1.5mm 두께에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하다 제 생각도 했고 1.5mm 메탈스트립 특허를 냈고 이거를 이 내용을 그 FDA 승인을 교합비 이론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해야 좀 인정을 하고 제가 이거를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기보다는 모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해 제가 우리 환자들 한 2,000명이 좋아지니까요. 너무나 좋은 결과들 우리 환자들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는 황영조 선수 있고 지금 북부지검장님 뭐 노동부 장관님 국회의원 우리 뭐 KBS 사장 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아지는 거 보고 그분들을 좋아지면서 모든 우리 환자들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면 세계 사람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염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K 스프린트를 끼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제가 김성태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이 페리온탈 제가 옛날에는 교합 조정만 했었는데 교합 조정만으로 한계가 있더라. 페리온탈 디지즈 환자들도 저는 모든 케이스를 명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이걸 끼워주고 있습니다. 크레니얼 밸런스 키 스프린트 끼니까 너무나 좋아집니다. 페리온탈 환자가 아까 유재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합 아니면은 오큐lar 포스 아니면 프라가 아니면 프라보 컨트롤 다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면의 질이 아까도 말씀한 소알로잉 할 때 저녁에 1분에 자면서 1분에 한 번씩 소알로잉 하는데 그때 오큐lar 포스가 너무나 포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이 드신 사람들은 빨리 깹니다. 이거 끼면요. 스프린트 끼면은 나이트 타임에 수면의 질이 다릅니다. 꿈을 안 꿉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꿈을 안 꾼다 그래요. 저도 그런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 아까 말했지만 이게 들어가면서 호르몬과 신경계 밸런스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염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 이명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 15년이 젊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 색깔이 틀려집니다. 김현중 소아과라고 그분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인데 그분도 끼었더니 너무나 얼굴이 좋아져서 자기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이걸 너 치과 가서 홀렸다고. 그게 아니고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걸 학회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다. CBK 이펙트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작년 세계 보철학회. 그다음에 이 어시메트리, 페이셜 어시메트리 좀 찌그러진 것들이요. 이게 전부 다 한쪽으로만 먹으면 찌그러집니다. 근육의 왜곡을 풀어주면요. 근육 전체적으로 안면 근육에 레터럴 테리고드 머슬 인피리어 벨리를 릴징시켜주는 것이 해주면 어시메트리가 풀린다. 이런 사진을 보내주고 우리 환자들 다 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아지고 이게 이제 만드는 건데 0.34초 이내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시미터리 콘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탈 스트립파이트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줘서 이걸 연구해서 이거로 특허를 냈습니다. 이걸로 밀림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 CBK 스프린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노순의 개념으로 멀티플 시미터리 콘덱이 되게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저보다 잘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합을 이렇게 다 멀티플 시미터 이걸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옛날에 보면은 이 스프린트 우리 교합 파켓을 일하면서 스프린트를 만들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제대로 안 되고 불편하다 하니까 다 빼버리라고 그러고 그 아플 때만 끼우고 뭘 계속 끼냐고. 근데 이것은 저는 개념이 틀린 개념입니다. 이거는 전신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런 개념을 몸이 좋아지는데 그 사람 빼라고 해도 당신 안 뺍니다. 왜? 이거는 뭐 깨끗하게 청소만 잘해서 끼면은 이거는 모든 면역 시스템이 저도 끼고 있고 우리 환자들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안 되고 한 서너 번 하는데 다만 옛날에 보면은 이걸 끼워서 척관절이 치아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들 우리 의사 선생님 다 항상 내가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 내가 더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거 교정시켜주려면 큰일인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BK 스프린트는 업라이트 스파이럴 포스처 건강은요 바른 척추 자세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교합입니다. 제 나름대로. 세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스님들이 이게 얼굴 반질반질하게 닭이게 복식 호흡을 가르쳐줘서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줘서 모든 환자가 건강해지면 훌륭한 의사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생각이 더 달리다. 다음에는 운동하고 섭식. 그 다음에 CBK 스프린트는 왜 CBK 스프린트를 이름을 지었지? 저는 제 나름도 이거는 다른 두께 1.5mm로 특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콘셉트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를 교합 조정의 콘셉트를 먼저 집어넣고요. CBK 스프린트 내에도 교합의 개념을 완벽하게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운동 같은 걸 같이 시켰고요. 이 전신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전신 치과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CBK 스프린트는 이런 크레니엄 스팬이 되면서 오클리아 포스가 줄어들면서 이런 이펙트들, 비염이 없어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이런 걸 크레니얼 밸런스 키 이펙트로 규명을 했다. 네 번째는 CBK 스프린트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이 서울에도 나오시고 이 선생님이 허리가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CBK 스프린트 넣고요. 이게 자기 생각에는 버테블 똑바로 됐습니다. 너무나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10년을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목 환자가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버테블 아테리가 이분이 이제 삼성의료원 나 교수님하고도 이제 같은 동기인데 버테블 아테리가 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혈류량이 이걸 띄어진 것 같다. 저도 그걸 느끼고 우리 환자들 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좀 더 관심 가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이게 이제 이런 임플란트 환자들 이분도 미팔군의 지우정 소령님 제가 미팔군 도움을 받아서 발표했는데요. 지우정 보철과 소령님의 장인 어르신입니다. 교합 조정하고 스프린트 너무나 좋은 결과들을 봤다고 말씀드리고 이분도 그렇고 이제 Q&A는 여러 가지 제가 발표할 때 이런 걸 세계 불천을 발표했고요. 교정 환자들도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 이런 분이 이분이 그 양악 수술을 이 성형외과에서 했는데요. 제가 만났을 때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두 군데만 맞춰서 먹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자기 죽겠다고 서울대 이정 교수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CBK 스프린트를 뛰고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계시는데 오실 때마다 오십니다. 바로 오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치과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잠시 우리 교수님들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